선생님 지금 이게 떨리세요? 아니면 뭐 시험이 떨리세요? 이거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귀한 또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 저는 연희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규 윤소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임용이 한 달 남았을 때 인고생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꿀팁을 요청을 드렸어요. 졸업하고 바로 합격하신 건가요? 네, 졸업하고 바로 합격했습니다. 작년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꿀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한 달 남았을 때 그 하루의 스케줄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기억나실까요? 네, 기억이 납니다. 시험 전 한 달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1교시 시험 시간에는 정말 이제 1교시 시험 공부를 하고 2교시랑 3교시 전공 시간에는 또 맞춰서 그 시간에 전공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장소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8시부터 1교시 교육학 모의고사 준비를 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를 혼자 풀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커피도 한 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난 기출문제들을 연도별로 모아놓은 거를 시간을 맞춰서 풀면서 실전 감각을 좀 다지려고 노력했어요. 답안 작성 방법을 이제 저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오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전공 공부를 했어요. 교육학은 매일 아침 조금만 할당을 해서 공부를 했고 그 뒤로부터는 전공 공부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또 전공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단권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임용 한 달 남았을 때는 단권화 그리고 시험장에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을 챙기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권화하는 작업을 최소 하루에 3시간씩은 했습니다. 그 작업을 저녁 전까지 했습니다. 취침은 몇 시쯤 하세요? 취침은 보통 12시 넘어서 1시경에 자서 아침에 7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아, 새벽 1시에 주무셨다고요? 네. 굉장히 저녁 먹고 나서도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부를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단권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바로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또 보는 거예요. 틀렸던 문제도 또 보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기출문제를 그때 2회도까지 했었습니다. 이 작업을 이제 한 달 동안 똑같이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그 작업을 매일 하는데 오전 중에 일과는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재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요일은 오전 중에 수업이 많으면 제가 계획했던 대로 그 정말 시험처럼 모의고사라는 거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 스케줄을 이제 포기하고 수업을 들었고요. 근데 수업을 듣는 중에도 이제 몰래 이렇게 공부를 하긴 했었죠. 그러고 이제 오후에는 단권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또 풀고 그런 작업들이 좀 늦게 끝나는 날에는 살짝 늦게 자고 또 아침엔 또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졸업하고 나서 시험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졸업하자마자 바로 합격하신 거죠? 네. 이게 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요? 마음가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 성격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에너지를 얻고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처지고 게을러지는 스타일이어서 학교 다니면서 강의실에서 애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고 집에 돌아와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4학년 빡세게 공부하는 그 1년간의 시간 동안 제가 그걸 좀 허투루 보내서 내년에 재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니까 제 성격상 더 우울해지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4학년 1년을 좀 공부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은 노는 것도 좀 자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노는 거여봤자 이제 학교에 와서 친구들 만나서 에너지 얻고 맞아요. 학교에 만나서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으니까 이제 본인은 언제 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 정도면은 재학생 신분으로도 바로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셨는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적이 시험 직전에 한 번 있었고 또 시험 공부를 한창 하고 있었던 여름 방학 기간에 그때도 한 번 있었어요. 시험 직전까지 가서야 이제 내가 좀 준비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지만 시험 바로 직전 날에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저도 시험 일주일 전부터 막판 정리를 하고 그 시험 전날에 뭔가 좀 되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저 지금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진짜로. 한 달 남았으면 충분히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것 같은데 1차 시험에는 이제 교육학과 전공 과목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학에서 준비하셨을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교육학 시험지를 보시면 아래쪽에 문제가 나와 있고 네. 윗부분에 제시문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면 스턴버그의 무슨 이론에 관해서 적으시오라든지 비고츠키의 관련 이론에 의하면 제시문에 A교사가 얘기한 것은 무엇인지 뭐 장점을 쓰시오 이렇게 학자 이름을 댑니다. 그래서 저의 팁이라면 시험에 임박했을 때 교육학에 있는 핵심 개념 키워드들을 학자 이름과 이제 연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교육학 시험지에 엄청 많은 글자들을 제쳐두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학자 이름만 먼저 보면 이번 그 서본결 구조에서 내가 본론에 어떤 내용을 대충 적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게 돼서 네, 그렇게 아마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좀 더 빠른 인출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있을까요? 꿀팁까지는 아니고 네네. 저는 시간 분배를 문제를 읽고 파악하는데 한 6분에서 10분 정도 썼고 개요를 쓰는데 10분 정도 썼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글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썼는데 이런 게 수많은 어떤 모의고사 훈련을 통해서 다져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30여일 동안 모의고사를 충분히 보시면서 내게 맞는 시험 시간 분배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많이 해보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공에서 혹시 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제 메모장을 좀 네,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물 같은 거죠.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이거를 공유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네. 할 수 없으니 저희가 네. 중요한 부분만 말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공에서 진짜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이게 나름대로의 저의 연표예요. 그러니까 거의 근현대사 같이 돼 있어요. 몇 년도부터 뭐 몇 년도 며칠까지 어떤 거 준비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어떻게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차근차근 정말로 쌓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단 암기하고 나면 외워진다. 선 암기, 후 이해 이런 게 통하는 몇몇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 이게 나오면 그래도 요 시기라도 적고 제출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선 암기, 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공식을 적고 나면 어떤 문제의 실마리가 좀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외워놨던 공식이라도 이렇게 적고 그렇게 좀 생각을 다시 해봤던 것 같아요. 전공 문제가 여러 개 연달아서 나오는데 여기서 1번이 막히면 2번이 막히고 또 3번도 막히고 이런 일이 저는 모의고사 훈련하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때부터는 내가 1번을 풀다가 만약에 안 되면 바로 그냥 패스를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부터 찾아서 풀기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우선 넘기라는 거죠. 아는 걸 찾아가라는 거죠. 네. 첫 번째 거에서 말리면 시간이 소모가 많이 되니까. 네. 그리고 시험장 환경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험장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이 좀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미리 챙기는 게 한 달 전에 또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험장에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핸디 노트나 전공 책 같은 거를 이제 잘 한번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동시에 간식도 지금쯤 이제 미리 결정을 해두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험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면서 정말 이제 시험 당일날 긴장을 하나도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뭘 가지고 갔냐면요. 네네. 이렇게 수험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 손목시계 2개, 맞다, 2개 차고 갔었어요. 왜요? 하나가 멈춰버릴까봐요. 그리고 필통 안에
검은색 펜을 종류가 같은 걸로 2개를 챙겨갔었고 굵기도 같아야 됩니다. 교육학 백지 쓰기를 한 프린트물 묶음을 가지고 갔고 전공 단권화를 했던 것도 가지고 갔고요. 전공 영역 중에서 과학교육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정리한 노트를 가지고 갔고 핫팩을 2개 가지고 갔어요. 12월 말이면 되게 추워서 핫팩을 가지고 가시면 손 따뜻하게 해서 손이 좀 덜 떨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진짜 중요하다 핫팩. 네. 유부초밥 같은 거 저는 좋아해서. 아 여기 취향 공개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초콜릿은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페땡땡 네, 모쉘. 네, 그걸로 페땡땡 모쉘. 삼선 슬리퍼를 신고 갔어요. 신고 가셨어요? 챙겨간 네, 거예요? 챙겨 가려고 했는데 신고 갔어요. 춥지 않아요 발이? 그래서 수면 양말을 신고 저는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복장을 네. 최대한 편하게 하신 건 거죠? 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청심원 약도 일단 갖고 가서 먹을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약을 먹어보니까 그 약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많이 떠는 성격이시면 시험 전에 미리 한번 그 약을 먹고 실전처럼 시험을 한번 보시면서 아 이게 괜찮다 싶으시면 시험 날에 들고 가서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차에서는 긴장이 되지 않아서 안 먹었는데 2차 시험에서 과학 실험을 보는 날에 좀 떨려서 그때는 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듣다 진짜 놀랐거든요. 저 체대 가려고 체대 실기를 본 적이 있는데 수시를 한번 보고 정시를 봤는데 수시 때 제가 좀 떤 거예요. 청심환을 이제 다음에 볼 때 먹자 해서 먹었는데 몸이 긴장이 확 풀린 거죠. 마음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왜냐면 운동 같은 거 하려면 좀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시험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미리 먹어보질 않은 거예요. 막연하게 다음에 갈 때 무조건 먹자라고 생각했지.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험 당일날 내가 긴장하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미리 미리 먹어본 다음에 내가 그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긴장감을 너무 떨어뜨리는데? 라고 하면 드시면 안 되고 부작용으로 또 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를 미리 드셔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머님이나 갈 때 긴장하지 말고 먹어라 이러면 그냥 챙겨주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생각 없이 딱 먹으면 정말로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드셔보는 게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저도 학원을 다니면서 모의고사 반을 수강하다가 그날 너무 긴장이 되길래 청심환을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이제 1교시 교육하기 시작하려던 순간 너무 잠이 몰려와서 그 순간 이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교육학 시험 모의고사에 임한 적이 있었어요. 효과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효과는 좋아요. 이 약 효과가.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스트레스를 언제 어떻게 푸셨는지 전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 하루 스케줄 보니까 여가 시간에 보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여가 시간을 보내면 그날에 할 일이 다 끝내지 못한 채로 다음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유행어 이제 묻고 따블로 가 이렇게 해서 따블로 가기 때문에 여가 시간은 이제 간단하게 일과 다 끝내고 나서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는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원래 헬스를 했었는데 시험에 임박해서는 운동을 따로 이렇게 헬스장에 가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그 예비 선생님은 계속해서 운동을 하셨고 시험 준비를 하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저는 재수생 같은 초수생이 되자라고 생각했어요. 경력이 있는 누군가가 당연히 저보다 잘하는 건 맞죠. 나도 시간이 되면 저렇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나도 지금 충분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바꿔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강점이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 지금 저 잘하는 저 사람의 저러한 점은 멋있다, 나도 배워야지 하는 그런 존경과 배움, 자세를 가지려고 했고, 또 저 사람이 지금 저기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겠지? 나도 시험 날까지 그거만큼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자극받고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신규 교사가 되었을 때도 이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학교에서 좀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시거든요. 학교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닌가 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 선생님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깜찍한 화이팅이었는데 그쵸, 포기할 수 없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그걸 여태까지 잘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쌤들 화이팅!